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 꼬다리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금속판 적어놨죠? 긴 금속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토모픽스 금속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뭐 꼭 토모픽스가 아니라 이런 긴 금속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토모픽스는 긴 금속판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토모픽스는 짧은 건 없어요. 좀 길어요, 많이. 그래서 반드시 토모픽스 금속판만 쓸 필요는 없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다양한 금속판을 본인의 수술 술기에 맞게끔 잘 사용하면 되고, 그 말은 뭐냐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금속판을 쓸지를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조금 짧은 것도 있어요. 중간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으니까 잘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요즘에는 긴 금속판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쓰게 돼요. 로벤 호프라는 선생님이 연구를 좀 했어요. 자세히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보니까 긴 금속판을 쓴 거예요. 긴 금속판 토모픽스를 써보니까 금속판의 실패나 신경 및 혈관 손상은 없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6명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명은 알고 보니까 6명은 인공관절로 바꿨어요. 인공관절을 치료술로 다시 전환을 했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부적절한 수술술기, 수술하는데 좀 뭔가 서툴렀다 라는 거고, 잘못된 환자의 선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6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벤호퍼 선생님이 많이 수술을 하셨어요. 맞죠? 거의 100명 했으면 많이 하신 거죠. 그 중에서 6명이면 거의 성공률은 거의 95% 되죠. 거의 100명 중에서 5명밖에 안 됐다고 보셔야 되니까 잘 하신 거예요. 성공률 95%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 쳐서 95점 맞기가 쉽지가 않죠. 하신 거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로벤 호퍼 선생님이 흡연이 안 좋다. 흡연, 담배, 골유압을 방해를 하더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골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요 따라서 이렇게 벌린다는 거죠. 이만큼을 우리가 10mm 정도를 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서 뼈가 차 올라와야 되거든요. 뼈가 차와야 되는데 흡연, 담배를 하게 되면 뼈가 안 붙는다. 노년층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노년층 같은 경우에 골질이 불량하다 그래요. 뼈가 약하니까, 골다공증이 있고 뼈가 약한데, 이럴 때 또 불충분한 교정, 우리가 10mm 정도를 목표로 불려줘야 되는데 만일에 5mm밖에 안 불렸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무너져요. 또 붙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지는 결과. 그래서 인공관절로 또 다시 바꿔야 된다 라는 거죠. 또 목발 및 보조기 또는 고정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술하고 이게 금속판을 넣어서 고정을 잘 해줬거든요. 이렇게 금속판을 넣어서 딱 고정을 잘 해줬는데, 이렇게 스크루도 받고 짝짝 이렇게 스크루 받아서 고정을 잘 했는데 목발도 안 하고 보조기도 잘 안 하고 또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면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하라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꼭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로벤호퍼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 그리고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수술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인공관절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벤호퍼 선생님은 성공적인 절골술의 결과는 적절한 환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환자와 의사 사이에 라포, 그런 협업심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적절한 환자의 선택, 어떤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벌렸어요. 개방적 절골술로 여기를 많이 벌렸다는 거죠. 10mm를 벌렸다, 5mm를 벌렸다, 더 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골결손 부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는 결국 골조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골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고정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찬다 그래요, 뼈가.
고정이 잘 된다. 육주경이면 결성 부위는 섬유성 조직으로 채워지게 돼요. 섬유. 육주에는 섬유 라고 이야기하고 6개월에는요 어느 정도 단단한 이제 골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여기는 일단 처음에는 섬유가 차요.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는 뼈가 6개월 되면 뼈가 어느 정도 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단 꽤 많이 빨리 차죠. 6주형 섬유성조직으로 차고 6개월이면 뼈가 좀 생기니까요. 그래서 토모픽스 여기 회사가 만든 회사가 광고를 합니다. 금속판 광고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측 안쪽에 국한된 퇴행성 관절염에서 그리고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는 수술만 잘 되면 적극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으로 절골암 부위에 충분한 치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안쪽 관절염에서 그리고 수술 잘하면 젊은 환자 대상으로 선택을 잘하면 결과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광고를 한 거죠. 그럴싸해요. 근데 그럴싸한데 우리 환자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또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야기하죠. 음식 먹을 때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은 다 마련해 놨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수술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술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토모픽스 말고도 금속판은 많아요. 그에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긴 금속판, 토모픽스 같은 금속판은 골 이식이나 부가적인 골 대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헌상으로 이야기하는, 책에서만 이야기하는 문헌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합니다. 뼈 이식을 이렇게 뼈를 좀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자가골 이식이 있고요, 타가골 이식이 있고, 인공뼈 이식이 있고, DBM이라는 거 있죠. DBM 이런 약을 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DBM 넣으면 뼈가 아주 잘 차요. 생각보다 뼈가 잘 차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렸다 하더라도 요거만 잘 넣어주면 뼈가 처음에 차는 속도가 빨리 차게 돼요. 인덕션이 빠르다. 처음 시작이 빠르다. 처음에 시작이 빠르게 되면 쭈쭈쭈 차는 거죠. 처음에 시작이 느리게 되면 뼈가 안 차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DBM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또 예전에 또 절골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릎 뼈를 그냥 한 개로만 절골을 쭉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하는 방법이 원 플레인,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법인데 투 플레인은 한 번을 하는데 앞쪽을 한 번 더 해요. 옆에서 보면 쭉 경골 조면이 있어요. 경골 조면인데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절골을 더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한 번 더 절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두 번 하는 건데 진보된 V자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끝나고 좀 이따가 영상이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기본 절골선이 있는데 거기 상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비골두를 향해서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뭔가 더 안정성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투프레임 절골술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걸 많이 씁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알고만 계세요. 어쨌든 두 번째 절골선은 경골의 전방 3분의 1 지점에서 첫 번째 절골선과 135도 각도를 이루어가면서 경골 조면 상단으로 시행을 해주게 되면 앞쪽에서 이게 뭐가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절골이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투프레임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테크닉 중에서 3 치즐이라는 게 있어요. 치즐.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금속 막대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막대기를 넣고 우리 절골을 할 때 여기다 넣어요. 막대기를
처음에는 절골을 해요. 막대기를 한 개 넣어요. 그리고 막대기 또 한 개 더 넣어요. 막대기 3개 넣어요. 3개 넣어서 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점진적으로 벌려가지고 골절 안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했던 밀리미터까지 벌려주는 거죠. 7mm, 8mm 늘려주는 거죠. 3 치질 테크닉. 뭐 요거는 뭐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벌리면 안 돼요. 또 빨리 벌리거나 절골 위치가 안 좋게 되면 잘못하면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통픽스는 또 우리가 긴 금속판 재활이 장점이 조기 관절 운동이 가능해요. 빨리 움직여도 된다. 구부려도 빨리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기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너무 빨리 뛰면 안 돼요. 뛰거나 많이 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목발을 사용한 부분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살짝 딛는 거예요. 콩콩 디디면 안 돼요. 콩콩 디디면 안 되고 6주에는 목발을 뗄 수 있다는 거죠. 6주에 목발 뗀다는 거는 그게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 수술적인 방법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재활이 빠르다라는 거죠. 관절 구부릴 때 덜 아파요. 절골술하고 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구부릴 때 관절 운동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걸을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확한 술전 교정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긴 금속판의 장점이에요. 긴 금속판으로 해서 많이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환자의 선택 그리고 환자와의 술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얼마만큼 벌려주고 하는 것들을 일번 잘 세워야 됩니다. 뭐 수술한 의사가 하지만 그래도 환자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세심하게 단계적인 수술 기법을 잘 사용하자. 테크닉에 맞게끔. 어쨌든 안정적 고정을 하고 나면 재활을 하는데 적절하게 재활을 잘하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늦지도 말고 적절한 재활을 잘 한다 그러면 우리 긴 금속판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사 선생님이 할 목이 따로 있고 환자분들이 할 목은 따로 있어요. 있지만 그 중에서 교차를 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몇 미리를 벌릴지 수술 전에 몇 도가 됐다든지 오다리가 몇 도다 10도다 그럼 얼마만큼 벌려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하고 수술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수술하고 나서도 내가 10mm 벌렸는지 15mm 벌렸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재활이 잘 됩니다. 많이 벌리면은 많이 벌릴수록 목발 사용 기간이 좀 길어요. 많이 벌리면 조금 벌리면은 목발 사용 기간이 짧아요. 나이, 골질 그런 걸 다 보고 우리가 목발 사용 기간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6주지만 왔다 갔다 좀 할 수는 있어요. 아셨죠? 자, 이런 이야기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까봐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그럼 케이스를 보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세 남자입니다. 3개월 전부터 아팠는데요. 타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하고요. 동물 주사 3번 맞았는데 약도 먹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선촌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쭉 찍어봤어요. 전장 엑스레이가 중요한데요. 쭉 찍어보니까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노란색 선이 가운데보단 조금 안쪽으로 지나가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운데인데 여기보단 좀 안쪽으로 지나가죠. 여기가 한 50% 선을 보면 여기는 그래도 한 35%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벌려야 돼요. 근데 많이 이렇게 오다리가 심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벌리면 돼요. 그래서 작게 벌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벌린 거예요. 이 정도만. 그래서 7mm 정도만 우리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의 타겟은 우리가 중심축의 라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50%에서 65% 사이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오다리 교정 수술, 무릎 절골술이 잘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타겟은 여기 정도 되면 60% 정도 넘어가죠. 이 정도에 내려가면 딱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게 벌린 경우에요. 7mm 정도만 교정을 했습니다. 내측의 연골이 파열돼 있죠. 이렇게 파열돼 있고 여기도 덜렁덜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 연골 파열 부위는 우리가 결제술을 하게 되고요. 오다리에 비해서 심한 관절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많이 심하지 않은데 내반슬 오다리가 심하지가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연골 파열은 좀 있고요. 여기 심한 골관절염이 있어요. 뼈에 붙어 있는 우리가 관절 연골 이 부분이 많이 따랐죠. 전체적으로 많이 다 달았어요. 꽤 심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물차고 아프고 통증이 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어, 무릎을 너무 함부로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관절염이 꽤 많이 왔습니다. 연골 파열이 오면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오다리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꽤 통증이 나타나는 골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정 수술을 잘 하셔야만이 열골수술을 잘 해야만이 통증이 호전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정도니까 지켜보자라고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엄청 고생해요. 이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잘 해야만이 꼭 좋아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실까요? 45세 남자입니다. 꽤 오랫동안 아팠어요. 8년간 통증이 있었고요. 대학병원에서 8년 전부터 연골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수술이 무섭잖아요. 다들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고 8년간 지냈습니다. 8년간 꽤 오랫동안 통증을 참고 지냈는데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른쪽도 보니까 여기에 벌써 오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죠. 안쪽으로 지나가는데 왼쪽은 더 안쪽으로 지나가요. 꽤 많이 안쪽으로 지나가네요. 오른쪽은 여기는 뭐 한 35%, 왼쪽은 한 10%에서 우리가 15% 사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꽤 아프겠죠. 8년간 더 이렇게 오다리, 내반슬이 더 진행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외측의 연골도 파열되어 있어가지고요. 외측 연골도 절제술을 했습니다. 외측까지도 좀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덜렁덜렁 걸리니까. 불안정한 연골을 파열 부위는 우리가 절제술을 해야만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만이 통증이 잡혀요. 요거를 뭐 덜렁덜렁 거리는데 요걸 놔두게 되면 계속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절제술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내측에 있는 연골도 파열이 돼 있죠.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고 이런 경우는 끼어 있어가지고 꽤 아프다 그래요. 요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 아픈데 요 경우는 꽤 많이 아파요. 끼어가지고 뭔가 움직일 때마다 막 낀다 그러죠. 기계적 자극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원하게 결제술을 해줘야만이 통증이 잡혀요. 요걸 그냥 자꾸 놔두면 안 돼요. 8년간 아팠겠죠. 8년간 이런 파열로 아파왔던 거죠. 근데 오다리가 더 심해지니까 이런 관절염도 조금씩 생기고 연골 파열도 더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1mm를 교정을 했습니다. 꽤 여기는 많이 교정이 됐죠. 아까 전에 7mm 사진 볼까요? 이 정도까지 교정이 됐잖아요. 7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작게 교정이 됐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꽤 벌어졌죠. 7mm보다는 더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좀 더 심해지기 전에 적절하게 와서 이렇게 오다리 절골술 수술을 잘 받아야만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오다리 절골술, 무릎 절골술 꼭 무섭다고 피하면 안 돼요. 수술 잘 받으면 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릎 절골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대로 우리가 무릎의 관절에 맞게끔 교정을 해줘서 일자 무릎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해가 되지를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오다리가 일자다리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수술만 잘 받고 잘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무릎 절골술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절골술 한다고 해서 절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절골술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수술입니다. 괜히 절골술이라고 해서 골절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